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교도소에 갇혀있던 사형수가 5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사건. 억울하게 일가족 4명을 죽인 범인으로 몰려 반세기 넘게 옥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무죄를 인정받은 하카마다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9월 26일 일본 시즈오카 지방재판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갇혀있던 사형수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형수의 이름은 하카마다 이와오로 58년 전 발생한 일가족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1968년 사형 판결을 받고 반세기 가까이 옥살이를 한 인물이죠.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없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이 무죄 판결을 내리는 순간 방청석은 크게 술렁이며 이겼다, 무죄다라는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재판을 받은 당사자는 고령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로 법정 출석을 하지 못한 상태였죠. 하카마다는 30세의 나이로 강도살인과 방화 혐의로 체포된 직후부터 현재까지 오랜 세월 결백을 주장해왔습니다. 90세를 바라보는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야 마침내 누명을 벗게 된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66년 6월 30일 새벽 1시 50분경 일본 시즈오카현 시미즈시 요코스나의 한 주택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어둠을 가르며 번져나간 불꽃은 순식간에 목조 가옥을 집어삼켰고 새벽잠에 깬 이웃 주민들은 놀란 채 물을 들이붓고 소방차를 불렀죠. 1시 35분 정도에 쿵 와르르 하는 소리가 들려서 지진인가 싶어 밖을 내다봤는데 별다른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분쯤 뒤에 갑자기 하시모토 씨네 집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은 집이 잿더미가 된 후에야 꺼졌으며 집안에서는 이 가족 4명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미소 제조회사의 간부였던 하시모토 후지오와 그의 아내 그리고 2 자녀였죠. 내구의 시신은 화마에 걸린 채 엎드려 있거나 뒤엉켜 있었고 가슴과 등에는 여러 차례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부검 결과 4사람 모두 칼에 찔려 이미 사망한 뒤에 불탄 것으로 밝혀졌죠. 게다가 집안에서는 현금 약 20만엔이 사라진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상태와 현장에 남아있는 흔적을 바탕으로 범인이 강도 살인을 저지른 뒤 증거를 없애려 방화한 것으로 결론지었죠. 평화롭던 지방 도시에서 한밤중에 일가족이 몰살당한 충격적인 사건은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언론은 연일 극악무도한 악마의 수행이라며 대서특필했고 경찰은 엄청난 압박 속에서 범인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죠. 시즈오카현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면식범에 의한 범행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평소 피해자 가족과 가깝게 지냈던 주변 인물들이 차례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그 중엔 미소공장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경찰들은 사건 당일 알리바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장 직원 중 한 명이었던 30세의 남성 하카마다 이와오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하카마다는 공장에서 제공한 기숙사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사건 발생 당일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현장에 나가 이웃들과 함께 화재를 진압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현장에서 하카마다를 봤다고 증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즉 본인 주장만 있을 뿐 알리바이가 확실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여기에 수상한 과거 이력까지 더해지면서 경찰의 의심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하카마다는 전직 권투 선수 출신의 외지인으로 아마도 주먹개나 쓰는 폭력적인 성향일 것이라는 편견에 시달리고 있었다. 과거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내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큰 사고를 치고 시즈오카현으로 흘러 들어왔다는 소문이 돌았다. 게다가 조사 과정에서 하카마다가 왼속 중지와 오른쪽 어깨에 날카로운 흉기에 베인 듯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카마다는 화재 진압 중 지붕에서 떨어지면서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범행 당시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상처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했죠. 심증이 굳어가던 상황에서 사건 발생 사이 뒤인 7월 4일 경찰은 공장 직원 숙소를 수색하던 중 소량의 혈흔과 석유가 묻은 하카마다의 잠옷 상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잠옷에 묻은 피가 피해자들의 혈흔이라고 주장하며 하카마다를 강도살인 방화 혐의로 전격 체포하게 되죠. 강력한 물증이 발견되었기에 이미 사건은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카마다는 체포 직후부터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경찰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장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지금은 현행법상 용납되지 않지만 당시 일본에서는 피의자를 최대 23일간 변호인 접견 없이 신문하는 것이 허용됐습니다. 이른바 대기실 유치라 불린 이 제도 아래에서 장기간의 구금과 강압적 치조가 일상처럼 이루어진 것이죠. 하카마다는 23일 동안 하루 평균 12시간씩 치조를 받았고 때로는 16시간 동안 끝없는 질문과 협박 그리고 추궁에 시달렸습니다. 침묵조차 허락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신문을 거치며 하카마다는 점점 탈진했고 결국 체포 후 19일째 되던 날 범행 일체를 자백했죠. 하지만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 하카마다는 다시 한번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에게 구타와 협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 자백
자백을 했다고 증언했는데요. 하카마다는 구금 기간 내내 경찰들의 구타와 폭언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으며 자백도 고문에 의한 거짓말을 한 것일 뿐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주장을 무시한 채 자백조서와 체포 당시 확보한 잠옷의 혈흔을 결정적 증거로 삼아 1966년 9월 9일 하카마다를 정식으로 기소했죠. 하카마다와 변호인은 공판에서 거짓 자백이라는 점을 끝까지 강조하며 잠옷의 혈흔 역시 양과 위치가 범행 상황과 맞지 않아 살인과 방화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는 동안 재판부는 증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하며 일각에서는 무죄 가능성까지 거론되기 시작했죠. 경찰과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가 없는데도 죄가 없는 사람을 감금하고 때려서 법정에 세웠다는 게 밝혀지는 순간 담당자의 안위는 고사하고 전체 명예와 신뢰가 흔들리는 일이었죠. 즉 어떻게든 결정적 물증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사건 발생 약 1년 뒤인 1967년 8월 공장 안에 있던 거대한 미소 발효 탱크 속에서 피 묻은 옷까지 5점이 발견되면서 재판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긴팔 셔츠, 반팔 셔츠, 운동복 상의, 바지, 속옷까지 모두 핏자국이 선명히 남아있었고 검찰은 이를 새로운 물증으로 내세웠죠. 분석 결과 옷에 묻은 혈흔은 B형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의 혈액형과 하카마다의 혈액형이 모두 B형이다. 이 옷들이야말로 하카마다가 범행 당시 입었던 진짜 옷이며 범행 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미소통 속에 버린 것이다. 저도 여러분도 보자마자 이상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아니 옷이 발견된 건 알겠는데 이게 하카마다의 것인지 어떻게 안다는 것이. 실제로 하카마다와 변호인 측은 검찰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죠. 변호인은 증거품으로 제시된 옷, 특히 바지의 경우 의뢰인의 허벅지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사이즈가 작아서 하카마다의 옷일 리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바지가 작아진 것은 미소 속에 오랜 시간 절여져 섬유가 수축되었기 때문이고 하카마다가 범행 당시보다 살이 쪄서 안 맞는 것일 뿐 처음에는 맞았을 것이라고 말했죠. 하카마다가 직접 나서서 나는 모든 옷에 내 이름을 적어두는 버릇이 있는데 증거품에는 이름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즈오카 지방재판소 재판부는 하카마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5벌의 옷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이라고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살해 후 불을 지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작업복에서 잠옷으로 갈아입은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카마다가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자백 조서를 핵심 근거로 삼아 3명의 재판관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했고 결국 하카마다는 살인 강도 방화죄로 1968년 9월 11일 사형을 선고받았죠. 지금이야 인터넷으로도 판결문을 볼 수 있지만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재판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뿐 굳이 내도 아닌데 판결문까지 찾아서 보지는 않죠. 언론은 범인이 잡혔다고 기사를 냈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제 방법은 없었죠. 사형이 확정된 후 하카마다는 도쿄 구치소로 이감되어 형 집행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도쿄 고등재판소는 원심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죠. 옥중에서 항소를 진행하는 동안 하카마다의 부모님은 충격으로 잇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카마다는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한 채 옥중에서 비보를 들어야 했는데요. 이 시기 하카마다가 가족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비통한 신경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가슴 한복판에 큰 돌덩이를 짊어진 것처럼 억울한 마음을 안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형의 공포에 몸이 떨린다. 교도관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곤두세운 채 하루를 보낸다. 언젠가 저 문이 열리는 순간 내 삶도 끝나겠지. 그때는 이 억울함과 두려움도 끝이 날까. 하카마다는 옥중에서 수십 통의 탄원 편지를 써가며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최고재판소가 재심 청구를 최종 기각하면서 사실상 재심의 길은 완전히 막힌 듯 보였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내보내준 것도 아니었죠. 하카마다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몇십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사람들에게도 잊혀진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흐르던 2007년경 하카마다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당시 부장판사 구마모토 노리미치가 40년간의 침묵을 깨고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하카마다 사건은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돌연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구마모토 전 판사는 자백이 강압에 의해 작성된 거짓임을 알고 있었지만 동료 판사들의 반대로 무죄 의견을 관철하지 못했다고 폭로했죠. 구마모토 전 판사의 고백으로 하카마다의 사연에 대중의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동생의 결백을 확신하고 있던 친누나 히데코는 새로운 증거를 모아 두 번째 재심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새로운 증거로 DNA 감정 결과를 제출했죠. 사건이 발생했던 1960년대에는 밝혀내지 못했던 사실이지만 그 사이 분석 기술이
사건들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범행 당시 입고 있었다는 5점의 옷에서 하카마다의 혈흔은 물론이고 DNA조차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사진 속에서 1967년에 발견된 옷에 남아있던 핏자국이 선명한 붉은색을 띠는 점도 쟁점이 되었죠. 변호인단은 피 묻은 옷을 1년 넘게 통에 담가두었다면 색이 검게 변색되었을 터인데 사진 속 혈흔은 붉은색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옷이 범행 직후 숨겨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인위적으로 피를 묻혀 조작된 증거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시즈오카 지방재판소는 하카마다 사건에 재심을 개시했고 증거의 신빙성에 심각한 의문이 있다고 인정하며 석방을 명령하면서 하카마다는 48년간의 옥살이를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하지만 검찰이 2014년 3월 31일 이의 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 심리로 넘어갔습니다. 도쿄 고등재판소는 DNA 감정 결과의 과학적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 판결을 또 한 번 뒤집어 버렸는데요. 고령인 하카마다를 다시 교도소로 돌려보내지는 않았지만 재심 절차는 또다시 미궁에 빠지는 듯 했습니다. 오랜 시간 끝에 마침내 2024년 3월 13일 하카마다 사건의 재심 개시가 최종 확정되었고 사건 발생 57년 만에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여전히 증거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물증인 5점의 의복은 당시 수사관들이 옷에 피를 묻혀 숨긴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피고인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해 비인도적 신문으로 받아낸 거짓 자백은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 2024년 9월 26일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9일부로 무죄가 최종 확정되면서 하카마다는 일본 현대사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인정받은 5번째 사형수로 기록되었죠. 19,233일간의 억울한 수감 생활을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카마다가 받은 돈은 2억 1,736만 엔이었습니다. 역대 최고 금액이었지만 잃어버린 58년을 보상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었죠. 금액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50대, 60대에 나온 것도 아니고 80대가 되어서 나왔으니 돈을 쓸 곳도 딱히 없었습니다.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며 지내고 있지만 오랜 옥살이로 인해 현실과 망상의 경계를 오가는 정신적 혼란과 후유증까지 겪고 있고요. 아직도 사형 집행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 발작을 일으킨다고 하죠. 하카마다의 누명이 벗겨지면서 1966년 살인 방화 사건은 진범 미상인체 영구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찾는다고 해도 공소시효도 오래전에 완전히 만료되었기에 의미가 없고요. 일가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진범은 영원히 사라졌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청년은 정의가 너무 늦게 실현되는 바람에 백발의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사건. 일본 사법 역사의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아버린 하카마다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